네, 가수 태진아 씨가 이제 도박 스캔들에 연루가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한인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 그랬더니 태진아 씨는 억울하다. 진실을 밝힐 증거를 공개를 하겠다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자, 이번 태진아 씨 사건이 그러니까 한인 언론에서는 불법 도박을 했고 뭐 변장을 했다 이런 얘기고, 태진아 씨는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보도를 어떻게 안 하고 그런 조건으로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게 약간은 저 홍준표 지사 사건과도 연결성이 있는 게 뭐냐면 예.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밝히는데 조금의 곤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국내에서 만약에 뭐 강원랜드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원랜드 쪽에 주변 사람의 목격자 직원이나 이런 것도 확보하기가 쉬울 거고 얼마나 환전했는지도 찾는 게 쉬울 텐데, 이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라서 조금 어려움은 따르지만은 제가 예상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 카지노라고 불리는 곳이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흔한 카지노가 있고 미국 내에서도 정말 도박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카지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카지노의 성격을 좀 먼저 밝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협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협박을 당했다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증거들 같은 것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인다면 해명이 되든 아니면 뭐 정말로 의혹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사실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실질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2월 15일 날 출국을 해서 23일 날 돌아오셨는데 15일, 17일, 18일, 19일 네 번 카지노를 가셨습니다. 다 서로 다른 그런 호텔에 카지노였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목격이 된 게 17일 날 목격이 되셨는데, 이때는 최소한 한 번 이상 3,000불의 칩을 바꾼 것으로 스스로도 시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호텔의 카지노 딜러 혹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혼자 오신 건 아니고 스스로는 혼자 왔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이루 씨도 있었고 매니저도 있었다. 그래서 일행이 있었다. 그리고 뭐 변장을 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의 말에 비하면 태진아 씨 일행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게임을 즐긴 곳도 VIP실은 맞다. 이것까지는 이제 증언들이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VIP실이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게임을 했다라고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분이 게임을 했던 곳이 VIP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애초에 태진아 씨가 처음에 4번 갔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LA랑 라스베가스를 가면은 누구나 카지노 한 번쯤 구경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구경을 갔던 것이다. 이렇게 좀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큰 돈 쓰지 않았다. 도박이라고 얘기될 만큼의 그런 돈을 쓰는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방송에 인터뷰를 하러 나오신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한 번 갔다, 2번 갔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인터뷰 안에서 4번 갔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말이 자꾸 바뀌시게 되면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억울한 부분들이 제대로 해명이 안 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또 기자회견까지 가게 된 그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태진아 씨가 한다는 건 결국 뭐 억울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김성수 평론가님이 좀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본인이 그 미국에 있는 그 현재 언론으로부터 뭐 25만 달러를 뭐 요구 받았다, 이 기사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이런 얘기를 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도박을 했다 안 했다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이 미국에서는 죄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오락 정도를 넘어서면은 처벌을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이제 판돈이랑 뭐 횟수,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횟수에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방송 중에 우선 본인이 번복을 했고, 또 판돈이라는 것도 처음에 본인은 1,000달러를 가지고 가서 4,700불을 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목격된 17일에만 벌써 3,000달러를 최소한 칩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고, VIP 룸에 들어갔다라는 걸로 해서 VIP 룸은 처음에 걸 수 있는 그 베팅 액수가 또 어느 정도 액수 이상이거든요. 그런 걸로 친다고 하면은 이거는 도박에 가까우겠는데 라는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별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뭐 돈을 요구 받았다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게 협박일 거라는
협박까지 가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전혀 별개로 그렇죠. 본인이 이게 적극적으로 내 판돈이 어느 정도였고 정확한 횟수를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번복했었던 게 말씀을 계속 번복하셨던 이유는 아무래도 최소한으로 이제 본인은 어쨌든 도박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최소한으로 이거 이제 밝히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축소시키려는 그런 게 그렇죠. 있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말을 번복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이건 아마 태진아 씨가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하고 계실 저는 거예요. 기자회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태진아 씨 입장이라면은 검찰청에 그 자기에게 협박을 하는 사람 또 명예를 훼손했다.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그리고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머무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락성 여부를 떠나서 내가 그 도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결국 팬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저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뭐 정황 증거 내면은 그 사람이 또 뭐하니까 정황 증거에 또 반박이 반박 나오거든요. 나오겠죠. 이거는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자기는 따르겠다. 어쨌든 내가 도박장에 간 것은 오락성 여부를 떠나 잘못한 겁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정말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팬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카지노에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가서 어떤 게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을 하이리밋으로 하셨다고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카라는 그 굉장히 도박성이 강한,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잖아요. 실제로 그걸로 카지노들이 다 돈을 벌죠. 그리고 거기서 하이리밋으로 그 게임을 했다고 하면 판돈이 1, 20불 갖고 판돈이 되는 게 아니지 하이 리밋이 않습니까? 뭐예요, 근데? 리미트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판돈을 한 번에 걸 수 있는 리미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1,000불이 될 수도 있고 2,000불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에 걸 수 있는 돈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박성이 크군요. 실제로 수천만 원이 뭐 잠깐 사이에 오가는 그런 게임이 바카라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모르고 내가 가서 한두 번 즐겨봤다. 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자기가 떳떳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애초부터 그런 해명들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자신이 어떤 인식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도박장에 가서 어떤 특정한 게임을 갖다 즐겼다는 데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게 근데 이거 고소나 태진아 씨 입장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나설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박수현 변호사님은 고소를 하라 그러셨는데 수사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미국 카지노 측에서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수사 협조를 요청을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행위인 건데 그렇죠. 카지노에서 출입한 바카라를 한 거를 그거를 자신들의 고객의 정보를 우리 한국 쪽의 수사관에다 제공을 한다? 아마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100%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 도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하셨더라도 법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저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 뭐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는 과거처럼 밖에 나가서 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밖에 다 눈이 있고요. 다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다 찍고요. 그 SNS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조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 근데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게 어렵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밝혀야 되는데 미국 카지노가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큰 손님이었는데 그 정보를 제공을 하겠어요? 그게 안 나오면 힘들죠. 아니 그래도 하는 모습은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저렇게 기자회견 통해서 공방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혐의가 몇 가지가 있죠. 사실 상습 도박보다도 저는 외환관리법 위반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하게 되면은 들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몸에다가 모든 돈을 갖다 다 숨겨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만약에 그 시사저널 USA가 얘기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실제로 4시간 정도 게임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오갈 수 있는 돈이 억대를 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숨겨서 이렇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바꿔서.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또 현금으로 바꾼 그런 액수나 금액들이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를 하게 됐을 때는 외환거래법 위반의 혐의들이 또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외국환거래법이요. 그것도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처음에 그 나갔을 때
적발하지 않는 어렵고 또 뭐 빌렸다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현지에서 빌릴 수도 있죠. 그렇죠. 어렵지만은 환치기가 될 수도 어쨌든 있고. 지금 태진아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검찰에 그 사람을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게 제일.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워낙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누구 편을 손들어주기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태진아 씨가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뭐 죄송하다고 할지 아니면 계속 그 상대방 측의 잘못된 점, 협박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세적으로 나갈지 그거에 따라서 이 사건이 계속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기자회견 연예인들이 이제 자신과 관련된 뭐 논란 아니면 억울한 점 이런 것들을 해명하는 그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태진아 씨는 기자회견을 택했는데 나훈아 씨도 진실을 밝히겠다 해서 나훈아 씨 잘 아시죠? 그 예전에 가장 충격적인 기자회견. 바지를 내리겠다라고 했다. 바지를 실제로 내리려고 했죠. 예. 지퍼까지 조금 내리셨다가 다시 올리셨죠. 그다음에 뭐 당당 인정형은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열애설과 관련해서 택하는 방식인데 뭐 사귄다 이런 걸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병헌 씨가 왜 로맨틱형으로 분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맨틱이라는 문자도 보낸 것도 맞고 또 부인인가요? 자필 편지로 실망드려서 죄송하다고 뭐 했고 그러니까 자필 편지가 로맨틱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로맨틱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반성문을 로맨틱하다고 하진 않죠 저희가. 그래도 자필로 편지를 내니까 부인한테도 썼거든요. 부인한테도 했고 이제 그 팬한테도 했고 그거를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또 그냥 타이프를 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 그다음에 이제 개그맨이었던 곽한구 씨가 그 외제차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외제차 훔쳐서 달아놨는데 업종 변경형이라 해서 아예 그래서 자동차 중고차 딜러로 전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근데 기자회견은 정말 나훈아 씨가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뭔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태진아 씨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를 나와도 또 하나 의혹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단상에 딱 올라셔서 벨트를 풀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고 아 연예인 활동을 하는 내내에도 사실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보통 카리스마가 아니셨는데 참고로 저 뉴스 채널인 YTN에서도 저 기자회견을 생중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사실상 저 모습을 생중계했고 외신도 그랬었고 저 모습을 생중계가 됐죠. 저게 이제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이었는데 무슨 야쿠자에서 신체 부위를 훼손당했다는 식의 그런 루머가 전 국민이 아셨지 않습니까? 그게 저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에 저렇게 하고 아마 기자들도 저기서는 뭔가 할 말을 잃지 않았을까요? 어찌였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몇몇 연예 기자들의 그때 당시에 증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기네들은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저 장면에서 너무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준 데다가 또 팬클럽 분들이 오셔서 저희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그 분위기가 거기서 그런 상황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저런 것 때문에 저렇게 기자회견 하나 했는데 YTN에서도 생중계를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고 또 이렇게 한국 가요계를 이끌었던 분이 말도 안 되는 루머에 휩싸였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했으면 저런 기자회견. 사실 어떻게 스스로 보면 약간 망신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해서 돌파를 했고 그래서 논란은 잠재웠던 그런 겁니다.